그러니까 어설프게 투자했다가는 10년이 넘어가는 건 후딱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분양을 네.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고요. 네. 분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하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툭 터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에게 대박의 꿈을 꾸게 하는 그 이름,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 최고 입지 전문가 김학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하시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제가 청약을 다뤄봤잖아요. 그렇죠. 청약은 사실 청약 통장이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제 예치금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재건축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재개발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청약하고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분리해서 보실 때는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연한이 되고 시기가 되고 착착착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재개발하는 것보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시기가 맞고 이게 순차만 되면은 바로 재건축이 될 수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도 많고 또 상가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처리한 다음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거든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개발 단지들 있잖아요. 네, 로또 청약을 하죠. 언제부터 시작한 것 같으세요? 재개발이요? 그 시작을. 제가 아는 거는 한남뉴타운 뭐 이런 거 예전에 눈물의 한남뉴타운을 얘기 그건 아니고 들었었는데. 진행도 안 된 거고 지금 분양한 네, 것들. 지금 분양한 것들. 뭐 신기루 뉴타운이든 아이언 뉴타운이든 이런 것들. 언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한 1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뉴타운이 그때 지정이 된 거거든요. 옛날에 그 뉴타운 사업 지정할 때 그때 같이 지정됐던 거예요? 이명박 시장님 시절 당시에 네, 지정한 네.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15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투자했다가는 잘못 투자하게 되면 10년이 넘어가는 건 후딱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좀 위험 요소도 많고 일단 좀 복잡하고 어렵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요즘 주목을 받는 거죠? 일단은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이 분양이 잘 됐고 피가 많이 붙었어요. 프리미엄.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저희가 그 법적 사항이라든가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챙겨봐야 되는 것들? 일단은 지금 투자 상품으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투자 목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조합원권은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게 내가 이거를 중복 소유했을 경우에 네. 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또 재당첨 금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권리가 없는 조합 물건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조합원 물건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하지 마시고요.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주거든요. 맞아요. 이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특히 재건축은 이렇게 아파트가 평형도 다 정해져 있고, 네. 평형별로 이렇게 좀 뭐, 지분도 정해져 있는 데다가 가격이 이렇게 좀 시세를 해주기가 좋은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집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적정한 피인지 프리미엄인지도 알 수가 없고, 네. 뭐 그런 사항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는 입지도 좋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지만 네.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개발은 좀 초기에 투입 비용이 적은 대신에 리스크가 좀 커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면은 아파트는 한 채에 보통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빌라는 평당 500, 300도 해요. 그럼 초기 그 피를 주고 살지 않는 그런 조합 물건들 같은 경우는 뭐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한 채를 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큼 들어가야 될지, 10년이 넘어간지 않게 사업 기간이 넘어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재개발 물건은요, 그 무허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무허가인데 입주권이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조합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 쉬운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진행 단계가 좀 구체화됐을 때, 그래서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까지 한 2, 3년 정도 안에 들어왔을 때
뒤늦게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단계가 조합이 설립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라는 그렇죠. 것을 받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관리 처분이라는 걸 받게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적어도 관리 처분 전후 단계 정도가 있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2, 3년 정도를 본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추진이나 네. 조합 단계에서는 그냥 검토만 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들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수적으로. 예,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성공했었던 대표적인 지역을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재개발 중에서 조금 성공했었던 지역을 제가 딱 생각해보면, 지금 잘 몰라도, 마포가 딱 떠올라요. 마포는 아이언 재개발의 천국이었죠. 그죠. 여기 그 입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한바구음이 나오는. 최근만 그랬고요. 네. 요 직전 단계는 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 마포도 네,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마포는 정말 입지가 재개발들은 좋잖아요. 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초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렇구나. 예. 마포 같은 경우는 정말 입지가 좋거든요. 아래로는 이제 공덕역부터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애호개역 지나서 이제 아현역까지 해서 신촌역까지, 요 블럭이 그 대흥역까지 해서 이렇게 마른 먹거리는 네모가 그 아현 뉴타운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네. 여기 이제 그 분양이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네, 마포 저희가 프레스티지. 그런 지나간 아주 대표적인 성공했던 그 단지인데 어떤 것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좋았겠다 아니면 나쁘겠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지 한번 좀. 일단 결과론적으로 지금 분양을 네.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고요. 네. 이게 그 10여 년 전에 샀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네. 예, 꼭 장밋빛 비례만 보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방 앱을 보면요. 장밋빛 인생을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포를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가슴이 설레어요. 네, 지금 마포에서 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아파트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저 알아요. 마레프. 마레프입니다. 그렇죠.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싸다. 그렇죠. 네. 이게 분양을 2,300만 원 정도 했어요. 2,300만 원. 평당. 그럼 평당 1,000만 원이 오른 거죠. 그쵸. 그러면은 34평 기준으로 보면은 한 4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네. 여기도 대단지 아파트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할게요. 네. 상품을 보게 되면은 3,885세대입니다. 야, 정말 대단지네요. 랜드마크 3,000세대면 아파트고 뭐, 예. 향후 한 5년 동안은 계속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아파트고요. 그래서 이 마포 특히 아현동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는 이 아파트를 시세를 기준으로 적정한지 높은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마레프를 기준으로 이 예. 아파트의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제 저희가 비교해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포 네. 레미안 푸르지오 바로 옆이 이번에 분양했던 마포 프리스티지 자이였었거든요. 맞아요. 예. 1층 로또였어요. 예, 근데 입지 조건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보다 한 평당 300 정도 낮게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 그 마포 자이는요, 수영장도 있대요. 그렇죠. 저 그 분양 정보를 봤을 때 수영장을 보고, 와, 이렇게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마레프보다도 네. 상품이 더 새 거고 또 여기서 또 구현하지 못한 상품적인 또 더 좋은 차별화 상품도 넣었기 때문에 네. 상품 경쟁력도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새 아파트고요. 새 아파트고. 예, 그리고 가격도 싸고 분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분양은 당연히 받아야죠. 요 마포는요, 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저는 학군을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 옆에 보면 대흥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흥역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요렇게 공덕역까지 요 라인으로 지금 그 강남권에서 유명했던 학원들이 체인을 지금 넓혀가고 있고요. 네. 그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굉장히 좀 이렇게 유망되는 그런 학원이 잘 될 지역으로 보고 있대요. 지금 이제 월천대사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미래학군이 네.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쪽 지역은. 이게 지금 마레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마레프의 단지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요. 네. 학군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아, 학군 정보가 있는데 네. 지금 아현초등학교는 당연히 초품화입니다. 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한서초등학교도 초품화입니다. 두 개 같은 경우는 쉽게 갈 수 있고 중학교는 예, 승문중학교 얘기 네. 들어봤어요. 승문중학교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승문고등학교가 자사고인데 네. 같이 있는 겁니다. 시너지를 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고등학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사고 제외하고 일반고 중에서는 예일여자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환일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모두 다 서울대를 보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8명, 그러네요. 4명, 예. 3명. 이게 적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않아요. 8명 정도 가면은 저는 네.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서울대를 보내는 고등학교랑 보내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한 명이라도 보내면은 보내는 학교가 되거든요. 네.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보내는 순간
그 학교의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 복수로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로 유명한 아, 학교입니다. 공부 열심히 시키나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지 않다가 최근에 네. 많이 보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마레프 같은 새 아파트가 입주했기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밑에 용강동에도요, 네. 마포 리버웰이라든가 이쪽에 그 새 아파트들이 생겼는데, 네. 거기 가격이 10억 넘어요. 거기가 제일 비싸요. 특히 한강이 제대로 된 조망이 되는 단지 같은 동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4천도 넘어요. 거기는. 아, 그리고 이쪽 네. 지역은 제가 얼마 전에 이쪽을 마포를 미래학원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사대문 안에 직장을 가진 그 워킹맘들이 많이 거주를 하신대요. 근데 그렇죠. 집주은 좀 좋으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사대문 안에 직장이다 보니까 직업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이 굉장히 높은 네. 그 중산층 가정 이상들이 이사를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중산층 이상 가족들은요 학군에 공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근데 지금까지는 마포구가 학군과 좀 무관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래 학군이 생긴다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이번에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음. 강남이 아니고 강남 외에 이제 강남 외의 지역에서 재건축이 조금 됐었던 곳 중에 성공 사례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재건축이요. 예, 예. 강남 이외의 재건축들도 대부분 성공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 분양했던 것 중에 당산동이 있습니다. 당산 아이파크. 네, 네. 네, 네, 네. 들어봤어요. 예, 당산 아이파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였고요. 네. 그걸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당산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당산 삼성 레미안이에요. 아, 당산역 내리면 바로 있는 그 삼성 네. 레미안 아파트. 레미안 네. 아파트 뒤에 현대 3차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네. 재건축한 아파트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인데 네. 이번에 경쟁률이 90대 1이었어요. 평균이. 거기 그 46제곱미터? 그게 너무 분양가가 좋아가지고요. 저희 지인들도 청약 많이 하셨어요. 그건 이제 아마 투자용으로 구입하셨을 거고요. 맞아요. 분양 센스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908대 1인가 나왔어요. 그건 뭐 진짜 저희가 뭐 당첨을 할 수가 없는 수치였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시세를 보기 위해서는 당산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당산 레미안이기 때문에 요거 네. 정보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보면 좋을 것 저희 같습니다. 항상 그 랜드마크와 비교해서 그 네. 시세를 유추하면 되는군요. 지금 네. 평균이 2,300만 원이고요. 네. 200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15년 된 아파트. 15년 된 아파트인데도.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는 네, 아니잖아요. 새 아파트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시세가 단지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당산 얘기 들으면 바로 보이는 아파트고요. 일단은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에요. 9호선, 골드라인. 근데 2호선도 좋고 9호선도 좋거든요. 두 개가 그죠, 다 두 개 있기 좋죠.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제대로 반영한 아파트거든요. 아. 그래서 구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비싸요. 평당 2,3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시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8억 7,500이잖아요. 네. 지금 13년 된 아파트가 8억 7,500인데 이 평균 시세죠? 평균 시세죠. 네. 이번에 분양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 시세입니다. 그러면은 뭐 10년 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는 아무리 못해도 20%가 사실 더 비싸야 되거든요. 이게 15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입주하게 되면은 18년 새 거예요. 이거보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요즘엔 정말 그 청약도 해야겠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성공 사례를 지금 마포와 당산을 예를 들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성공 사례를 보려면 이것도 역시 입지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개해주신 두 곳이 전부 다 입지가 좋은 곳이거든요. 입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네. 입주민 평가입니다. 이것도 직방 이 앱을 통해서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거주민 평가를 한번 볼게요. 4.4네요. 4.4입니다. 여기 대중교통이 편리한 게 최고 장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면은 대중교통, 교통요금 같은 경우는 4.9, 만점에 가깝네요. 만점에. 이 1점 누가 안 줬을까? 0.1점. 원래 이렇게 만점을 본능적으로 못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건 만점이라고 보셔도 되는 점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호선과 2호선이 지나잖아요. 9호선 라인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때 좋았어요. 골드라인이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방송에서. 당산역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네. 강남까지 가끔 미팅 때문에 갈 일이 있거든요. 택시 안 타요. 이제 전철로? 전철을 탑니다. 15분이면 가거든요. 네? 15분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도 그 시간대 절대 갈 수가 여기 없어요. 영등포구잖아요. 그렇죠. 야, 급행을 놀랍다. 타게 되면은 딱 급행이 있구나. 내정거장밖에 안 쓰거든요. 그럼 바로 뭐 선정능력, 네. 신논현역까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기 굉장히 좋은 단지고요. 아까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당산 레미안보다 한 블럭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교통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는 것들이죠.
아, 그러면 저희가요, 지금 핑크빛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실패한 사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민감하긴 한데, 네. 이 실패했었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남 뉴타운이에요. 아, 아직도 못했죠. 한남 뉴타운은 정말 네. 좀 손바뀜이라고 하는데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절매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고 손절매고 나가시고 그런 게 한 세네 번 반복이 됐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음. 입지가 너무 훌륭하니까 뭐 안 될 것 같지가 않고 인근에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한남 더일이죠. 그게 그렇죠. 제가 듣기로 평당 8천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최고 시세로 거래된 것은 평당 1억이 넘었었고요. 1억 400까지 거래가 1억이 됐고 넘고, 예. 지금 제일 적은 게 한 평당 4천,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좋은 입지에 언덕에 한강이 쫙 보이는 입지니까 이게 재개발만 완성이 되면 정말 로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좋은 입지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높은 비용을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일 잘 나갔을 때가 2007년도였었는데 그 당시 시세로 평균 1억이 넘게 주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평당이요? 지분당? 평당. 예. 평당. 그래서 이제 그게 차트가 진짜 쭉 빠졌어요. 금융위기 이후로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니까 네. 평당 2천까지 빠졌었어요. 1억짜리가 지금 2천까지 빠졌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그 분은 멘탈에 완전히 붕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럴 것 버티질 같아요. 못합니다. 중간에 그럴 것 손절하고 같아요. 나가시는 거죠. 한 평당 4천에 손절하고 나가시는 거죠. 그런 게 여러 번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10년, 20년 버틸 네.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그 재개발의 그 뉴타운 사업이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추진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된 곳도 있고 왕십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름 뉴타운 같은 것들은 왕십리 뉴타운도 굉장히 늦게 됐어요. 네, 그것도 한 10여 년 딜레이 되다가 나중에 됐거든요. 예, 거기서도 손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지금 뒤늦게 사셨던 분들, 최근 2년 동안 시세를 올렸던 분들 있잖아요. 그 뒤늦게 들어가셨던 분들만 오히려 돈을 버셨고, 그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히려 다, 또 손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시간상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조금 돈을 많이 들여서 네. 확정된 상태로 들어가시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 나는 또 돈이 없다. 대신 시간은 많다. 이러신 분들은요, 10년 정도 여유를 갖고 접근하시면 돼요. 사두고 잊어먹으세요. 지분이 작은 이런 것들, 그쵸.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것들, 예, 이런 거 그냥 하시면 뭐 되겠네요. 은행에 저금해 두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 10년도 저금해 뒀다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서울 뉴타운은 대부분 다 진행이 되거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는 새 집이 없기는 없지요. 예, 앞으로도 부족할 거기 때문에 네. 한 10년 정도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재개발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쪽이 더 아마 좀 적성에 맞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장님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했던 케이스, 그 다음에 좀 실패했었던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지적해 주셨고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도 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빠종님이시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이 이 지역을 주목하라 이런 지역이 혹시 있을까요? 있죠. 아, 있어요? 네. 정부 정책을 따라 하면 돼요. 아, 정책을 따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 다 드리는 말씀은 네. 투자하라는 말씀, 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거주로 이쪽 아파트를 좀 챙기시는 분들한테 좀 네. 조언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네. 정부가 서울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농담처럼 오고 가는 말이 있어요. 네, 파리 대책 때 투기 지역 지정됐잖아요. 그렇죠. 투기 지역이 아니라 투기해라 지역이래요. 근데 뭐 많이 투기를 올라서. 뭐 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그쵸.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만 들어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다 투기 지역 아니면 지정됐어요. 투기 네. 과열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맞아요. 경기도하고 뭐 세종시, 부산 일부, 대구 일부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왜 지정을 했을까요? 투기는 조금 자증을 하시고 네. 두세 채씩 많으신 분들은 실수요자를 좀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책의 목적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단기 투기 세력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 투자 세력이 들어오지 못할 동안에 이 지역에 실수요자 하실 분들은 들어오라라고 정책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수요자분들은. 적극 들어가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네. 투기 지역은 정말 투기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긴 좋은 입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인해준 입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실수요자 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런 입지에 돈이 되시는 분들은 재건축.
네.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뉴타운. 예,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신길 뉴타운에 남은 거라든지, 부가인 뉴타운에 남은 거라든지, 그리고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평당 2천이 안 되는 아파트로 신규 분양을 합니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작년에 롯데가 수색에서 분양을 했어서 굉장히 그렇죠. 성공적으로 했었죠. 그 땡볕에 막 줄 서서 모델하우스에 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 투자, 그러니까 투입 자금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 지역의 재건축은 평당 3천 전후로 분양을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근데 평균 이하 지역들 있잖아요. 네. 시세가 2천만 원 전후로 좀 사실 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역을 보죠. 강북의 취약한 지역들, 네. 노원구, 그다음에 도봉구, 은평 이런 지역으로 싼 지역을 좀 보시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가격대에 맞춰서 내가 골라 이렇게 투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눈여겨보면 되겠네요.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작년 파리 대책 이후로 규제가 많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재당첨 금지라는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다른데요. 그런 두 가지 점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 직방TV에서요, 들려드리고 있는 이 직터뷰, 내 고민도, 내 궁금증도 이제 질문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1단계 유튜브 댓글창을 눌러주시고요. 2단계 맨 위에 있는 댓글 설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3단계 링크를 클릭하시고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막 피가 붙고 이런 즐거운 상상만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잘된 케이스도 봤지만 지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장단점을 짚어주신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 20년 동안 시장에 있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신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되도록이면 좀 안전한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